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뭐 하여튼 제가 그 예전에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겨울에 그런 얘기 했어요. 10월 달이 됐을 때, 9, 10월 달에 됐을 때 세법 시간에 남아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얼굴이 합격의 그 용강의 합격자 모임에 나오는 그 얼굴이라고 그랬습니다. 10월 달에 세법 시간에 수업에 남아있는 얼굴에 80% 이상이 합격합니다. 80% 정도가. 그래서 80% 이상이 합격하는데, 거기서 만약에 없는 얼굴들 중에서 합격하는 사람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학원 나오다가 인강으로 계속, 요 강의를 계속 인강으로 들으면서 합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빼놓고는 거의 뭐 세법 시간에 안 넘었는데 합격자 모임에 나오는 얼굴은 거의 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10월 달에, 요 자리를 계속 지켜서 10월 달에 남아있는 그 얼굴이 합격자 모임에 나오는 그 얼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니, 올해도 분명히 이제 나중에 10월 달에 제가 한번 이제 그럴 거예요. 거의 마지막 수업 돼가지고, 거의 마지막 수업은 아니고요. 한 동영모의고사나 이런 거 하면서 한 1회차, 2회차 정도 하면서 얼굴을 보라고 할 거예요. 서로 여러분 서로 얼굴을 확인해 봐라. 그래서 확인해 봐서 자, 이렇게 얼굴 한번 딱 보고서, 자, 요 얼굴이 이제 합격자 모임에 나오는 얼굴인데, 여기서 봤던 얼굴 아닌 얼굴이 합격자 모임에 나오는 얼굴은 불가피한 그런 몇 명이지 거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그런데 이제 슬슬 이제 내보니까 슬슬 이제 추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문제집 234페이지죠? 문제집 234페이지. 비과세 양도소득인데 04번. 테마, 요거는 별표 3개 합니다, 여러분들. 별표 3개, 문제집 여기 별표 3개 하시고, 비과세는 뭐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오는데, 매년은 아니지만 거의 매년이요. 그 정도로 자주 출제가 됐는데 작년에 안 나왔어요.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비과세 부분에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오는데요, 올해 개정 내용도 있고, 그래서 또 특별히 또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04번 테마, 뭐 37번 문제는 요약집 82페이지부터 시작해서 82페이지 나오는 건데,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자 보시면 되는데, 아니 뭐 이거 요약 참조 페이지는 그냥 적어 놓기만 하고 이따가 제가 요약집 볼 거예요. 37번 문제를 보세요. 여러분들 보시면, 다음 중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그런데 우리 비과세 양도소득이 번호는 3번까지로 되게 교재들이 돼 있지만 세분화하면 4가지였어요. 파산 선고에 의한 초보도 발생한 소득 비과세한다고 그랬죠? 채무자가 채무 변제불능 상태 빠지면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내리고,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남아있는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한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됐을 때 누구한테 양도소득세 내라고 할 거예요? 이미 법원에서 빈 털털이라고 파산 선고를 내렸는데, 그래서 파산 선고에 의한 초보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고, 일정한 농지 교환으로 인한 소득, 맞바꾸는 교환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고, 일정한 농지 분합으로 인한 소득, 나누거나 합치거나 분합으로 인한 소득도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보면 8년 제촌 자격농지와 함께 일정한 농지 대토로 인한 소득은, 이게 옛날에는 비과세 규정이었다가 아주 꽤 됐어요. 자, 조세 특례제한법상 감면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농지 대토로 인한 소득, 이것은 감면, 양도소득을 감면하는 거지 비과세 소득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과세 소득이 아니라 이게 정답이고, 또 8년 제촌 자격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그것도 감면 규정이지 비과세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5번은 1세대 1주택과 그 부토지 양도 인한 소득 비과세고, 자, 얘는 비과세 소득이죠. 그래서 4번 같은 것만 비과세가 아니라 보다 감면, 그래서 감면 규정과 비교 한번 하고 가볍게도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38번 문제는 기출문제인데, 이 기출문제인데 요약집 82페이지 참조고요. 양도세 10번 템 82페이지 참조고, 법령 규정에 따라서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갑소유 A농지 가액 10억 원을 소유 B농지 가액 Y원 미정으로 해놨어요. 와 교환하는 양도세 비과세가 교환하는 경우에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A농지 가액은 B농지 가액보다 크며, 그러니까 고액 토지 가액이 A농지고요. 교환에 있어 새로 취득한 B농지를 3년 이상 농지 소지지에 거주 경작했다. 자, 그랬을 때 이거요, 비과세되는 것은 물어봤는데, 우리 요약집 82페이지 좀 이따 보겠지만, 일정한 농지 교환번호로 인한 소득 비과세 요건을 배웠는데, 비과세 요건, 쌍방, 교환번호 합하는 토지 가액의 차액이요. 큰 편 토지 가격이 얼마? 4분의 1 이하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어요.
A농지 가격은 예를 들어서 10억 원이고 지금 그 다음에 B농지 가격은 여기서는 Y1 미정이에요. Y1이고 미정이고 그러면 쌍방 교환분합하는 토지가액의 차액이요. 차액이 그 차액이 여기는 차액 지금 모르잖아요. 이 차액이 큰 편 토지가액의 차액이 자, 이 차액이 큰 편 토지가액 고액 토지가액이 10억이잖아요. 고액 토지가액이 A농지 가격이 크다고 그랬으니까 자, 요 10억 요 큰 편 토지가액 큰 편에 얼마예요? 4분의 1 이해한다는 말은 요 차액이 요거보다 뭐라고요? 작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10억에 4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2억 5천. 그래서 2억 5천보다 이 차액이 지금 작게 돼 있는 거. 그러니까 고액 토지가액에서 자, 저액 토지가액 Y1을 뺀 요 차액이 큰 편 토지가 2억 5천보다 작거나 같게 돼 있는 거. 그 식이 어떤 거예요? 1번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1번이 정답이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었냐면 비농지 가격은 제가 요거 8억 원으로 해서 이렇게 예를 들었었어요. 쌍방 교환분합하는 토지 가격의 차액이 얼마입니까? 2억 차액이 큰 편 토지 가격 10억이 얼마? 4분의 1 이하 작거나 같아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요거 지금 요것은 요 차액이 요 큰 편 토지 가격이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죠? 그러니까 A농지와 B농지는 교환분합 시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근데 쌍방 교환분합하는 A농지 가격은 예를 들어서 10억 그 다음에 교환분합하는 B농지 가격은 예를 들어서 5억 그러면 쌍방 교환분합하는 토지가격의 차액이 얼마입니까? 5억 차액이 큰 편 토지가격 10억에 역시 4분의 1 이하여야 돼. 작거나 같아야 돼. 근데 차액이 이거 10억에 4분의 1 2억 5천보다 지금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여기다 했네. 그러니까 A농지와 B농지는 교환분합 시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교환분합하는 농지 가격의 차이가 너무 나면 악용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또 재작년에는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교환분합하는 토지 가격의 차익이 큰 편 토지 가격의 3분의 1 이하여야 한다. 이렇게 3분의 1로 이걸 바꿔서 나오게 됐었고 큰 편 토지 가격의 4분의 1 이하 작거나 같아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언제 배웠냐 이런 식인 표정을 짓는 분도 계시는데 요약집 82페이지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집 82페이지 보시니까요. 요약집 82페이지에 자 10번 테마 우리 요약집 별표 3개 하시고 요약집 뭐 안 갖고 왔구만. 에? 옷 쓰면 안 되지. 빌려서 보던가. 자 하나 갖고 와서 보던가. 그래야지. 아니 진짜로. 그래서 하나를 언니랑 같이 앉던가 그렇게 아니면 저쪽은 2교시 때? 2교시 때 당장 없어도 안 되잖아. 저기서 가서 언니랑 같이 봐. 그렇지. 2교시 때는 빌려오고. 자, 8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0번 테마 양도세 비과세 별표 3개시고, 자, 그 다음에 양도세 비과세 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4가지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일정한 농지 대토로 인한 소득 같은 것은 비과세가 아니라 뭐라고요? 감면소득이다. 이런 것들은. 자, 그런 거. 그 다음에 3번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 양도량 소득 비과세에서 고가주택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는 거. 항상 고가주택은 실거래가액 9억 초과한다. 그럼 비과세 배제됩니다. 하여튼 1세대가 양도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예외가 있죠. 2주택이어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고 2년 이상 양도현재 보유해야 되는데 또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2년 미만 보유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예외 나오고 미등기 아니어야 되고 자, 비과세되는 부수토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 양도성만 비과세하는 게 아니라 주택과 함께 양도되는 일정 면적가의 주택 부수토지 양도량 소득도 비과세합니다. 비과세되는 주택 부속토지 범위가 주택 정착 면적의 도시적 몇 배? 5배. 도시적 밖은 몇 배? 10배까지 주택 부수토지 양도량 소득 비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박스 안에 그 일정한 농지 교환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 교환분합의 요건 아까 설명드렸죠? 교환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의 큰 편에 얼마? 4분의 1 이하 한다. 그래서 요거 3분의 1 이하로 바꿔서도 나왔고 최근에 그 다음에 아까 사례 문제 그런 식으로라도 그렇게 식으로 또 이 의미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봤었습니다. 교환분합의 사유 동그라미 1, 2, 3번은 국가나 지자체가 개입이 돼 있거나 법령 규정에 의한 교환분합은 교환뿐만 아니라 모두 분합도 비과세 사유인데 동그라미 4번 경작상 필요에 있어 교환하는 농지 이거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경우는 교환만 비과세 사유지 분합은 비과세 사유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차이점. 그 다음에 1, 2, 3번은 국가나 지자체가 개입이 돼 있거나 법령 규정에 의한 교환분합은 분합
단서 조건이 없어요. 악용의 소지가 없으니까. 근데 경작상 필요한 경우는 악용의 소지가 많으니까 뭐도 있다? 단서 조건이 있다. 그래서 신농지에서 몇 년 이상? 3년 이상 거주 경작해야 한다. 그리고 동가나 및 기역번, 니은번, 또 3번 비과세 제외되는 농지 이런 거 쭉 읽어보면 하여튼 한번 읽어보시되 저 포인트는 또 몇 년 나왔다. 하여튼 교환분합이나 소득 비과세에서 몇 년 나왔다. 무조건 몇 년이다? 3년. 이런 거 주의하라고 그랬고요. 농지 범위가 작년에 개정이 됐는데 농지라는 게 양도세에서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가 재작년까지는 논밭이었는데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논밭이나 과수원, 그래서 과수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지목이. 그래서 논밭,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무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사용되는,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시험에 옛날에 한번 나온 것은 지적공무상 양도세에서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란 지적공무상 지목이 반드시 전답이어야 한다. X예요. X입니다. 반드시 지적공무상 지목이 전답과 수원인 것을 요하지는 않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런 거.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상 시설 농도 이런 것도 포함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1세대 1주택이라는 것은 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곳에 생길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한 1세대가 양도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에 보유하는 몇 년이요? 2년 이상이면 비과세입니다. 다만 가로 안에 비거주자가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가 없는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하러 전환됐다. 몇 년 보유해야 돼? 3년 보유할 때 비과세입니다. 이런 때는. 그 다음에 83페이지 원래 거주한 1세대라는 것은 고자 및 그 배우자 그들과 동일한 주소곳에서 생계를 가족 전원을 말합니다. 배우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데 배우자 없이도 단독세대 구성할 수 있는 경우 나이가 몇 세요? 30세 이상이면 단독세 구성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노총각 30세 세법에서는 그 다음에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어쩔 수 없이 또 3번은 소득세법상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 이걸 외울 것까지는 아니고요. 중위소득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한 주택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근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소득이 있으면 30세 안 됐어도 세대 분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다만 미성년자는 이런 소득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세대 분리할 수 없는데 또 예외가 있긴 있었죠. 맞박이 피담하는 녀석이 미성년자가 사고 쳐서 결혼했다거나 다 죽고 없다거나 그러면 세대 분리할 수도 있긴 있었다. 중요법령 이런 것도 자 편하게 한번 보면 다 설명드렸던 거예요. 5개월 과정에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할 때는 당해 고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양도한 것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이런 거 했잖아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물어봤었는데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고 보유기간만 갖고 판단했을 때 갑이라는 거주자가 같은 날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양도합니다. A주택과 B주택을 두 개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해요. 그러면 세세상 혜택을 주기 위해서 거주자가 이 양도 순서를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데 A주택은 2년 보유했고 B주택은 1년 보유했다. 그랬을 때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거주자가 선택하는 것이 갑은 절세 유리하냐 물어봤잖아요. A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절세 유리하다. 손. 아니 없어요. B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게 절세 유리하다. 압도적으로 지난번에 한번 했다고 안 까먹으셨는데 좋습니다. 자, A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이니까 2년 보유했어도 과세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 양도로 선택된 B주택은 1세대 1주택이지만 1년 보유했으니까 또 과세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B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선택하게 되면 이걸 먼저 양도한 것으로 선택하게 되면 그러면 1세대 2주택이니까 과세지만 나중 양도로 선택된 A주택은 이거 B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니까 이건 1세대 1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택을 B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게 절세 유리하다. 이렇게 어떤 걸 먼저 양도한 것으로 선택하느냐에서 세금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 자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나라에 양도할 때는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X입니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순서에 따른 아니고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양도한 순서를 정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2번 1주택의 보유 여부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과거에 집이 몇 채 있었는지는 상관없고요. 양도세는 양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국외 주택은 국외 소재는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택 하나가 있고 해외 주택 하나가 있으면 국내 주택 양도할 때 몇 주택 양도로? 1주택 양도로 본다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게 이제 올해 개정세법이죠. 자, 그래서 취득 당시 조정 지역에 있는 주택을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한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한 중에 몇 년 거주한다?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만 요 거주 기간 요건을 요하는 거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주택을 양도할 때는 거주 기간 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 광명시 조정 대상 지역이죠.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광명시. 하여튼 경기도 광명시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 하나가 있고, 인천 광역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을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래 아니구나.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럼 얘가 틀려서 버리지. 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했을 때가 이게 거주기간 요건을 요하는 거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무조건 몇 년만 보유하면 돼? 2년만 보유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이 어딘지는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보시고, 주로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 올해는 반드시 밝히고 나올 건데, 자, 근데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같은 데를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자, 하여튼 이런 정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충 내용 우리가 보니까 비과세대 1세대에서 부부가 각각 단독주택을 단독 세대를 구성했을 경우 동일한 세대를 본다. 부부는 아무리 주소를 달려놔도 1세대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이혼하기 전까지는. 그 다음에 주택 허가 여부 이런 거 관계없다는 거 읽어보셨고, 3번 봅니다.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인 공동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다만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공부했어요. 어떤 거였냐면 저를 보세요. 자, 공동소유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인데 먼저 공동상속주택 거기 보니까, 자,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어떤 주택이 있는데, 자, 공동상속주택입니다. 공동상속받은 주택.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병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이고, 공동상속주택 외에요, B라는 주택을 병이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 공동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병은 1세대 요거 몇 주택 양도로 본다? 1주택 양도로 봅니다. 원칙적으로. 자, 내 의지로 소유하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상속주택은 거주의 주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다만 만약에 얘가 상속인 가운데에서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다? 그러면 그자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상속 지분은 자녀들은 다 1이고 배우자가 거기다 5화를 가산해서 1.5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원칙적으로는 공동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는 공동상속주택은 거주의 주택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을 또 하고 비교해 봐야죠.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보므로 공동 소유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는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요, 한번 보세요. 공동 상속주택과 달리 예를 들어서 A라는 주택이 있는데 공동 소유주택입니다. 공동 소유주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갑지분이 만약에 90%, 을지분이 만약에 10%입니다. 그리고 공동 소유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한다, 을이. 자, 그랬을 때 이 을을 비주택 양도할 때 1세대 몇 주택 양도로 본다? 2주택 양도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공동 소유주택은 지분이 크든 작든, 지분이 크든 작든 양도세에서는 공동 소유자 각각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종합소득세 했죠? 부동산 임대업 안 했나요? 했잖아요. 부동산 임대업에서 일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에서 주택수 계산할 때 공동 소유주택은, 자, 갑집은 90%, 을집은 10%입니다. 그럼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했어요?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근데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 이제 각각의 소유를 계산했고요. 근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자, 지분이 크든 작든 공동 소유자 각각의 소유주택을 계산한다는 거.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데 다시 한번 비교합니다. 부동산 임대업과 헷갈리니까 비교하시고. 하여튼 양도세에서는 공동 소유주택은 지분이 크든 작든 공동 소유자 각각의 소유주택을 계산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 다음에 5번 1주택을 2개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해서, 자, 양도하는 경우에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1세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1세대 주택을 분할한다는 것은, 1세대 주택을 분할한다는 것은 이게 전기톱으로 나누는 것도 아니고 지분으로 나누는 것도 아니고, 예, 구분 등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1세대 주택을 분할하여 그럼 분할했다 그러면 2주택이 되는 거예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은 1세대 몇 주택이 된다? 2주택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1세대 주택을 분할하여 먼저 양도하는 부분은 1세대 1주택을 보지 않고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과세가 된다는 거, 이런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좀 풀어보고요. 자, 몇 문제 좀 풀어보고 그 다음에 2주택 특례라든가 보유한 특례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39번 문제는 뭐 여러분이 그 기출문제인데요. 39번 문제는 기출문제인데 요약집 82페이지 참조고 기출문제인데 그냥 한번 볼게요. 뭐 지나가려고 하다가 소득세법상 농지 교환으로 인한 양도세 관련해서 가로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한 경우에 교환에 의해서 새로 취득한 농지를 몇 년 나왔다. 무조건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3년 이상 농지 소지에 거주 경작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농지 후 몇 년 이내 법령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포함. 하여튼 몇 년 나오면 3년 이내 3년 이내 수용되는 경우 포함해서로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이 큰 편에 얼마? 큰 편에 4분의 1 이하인 경우에 자, 비과세한다는 거.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40번 문제 보니까요. 다음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지문에 1세대람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도거주에서 생길같이 가족전을 말한다. 다만 부부가 단독세대를 구성하거나 가정부로 별거 중인 경우에는 각각 1세대로 본다. 자, 그러면 다 그냥 별거 한다고 말하겠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래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이런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 없는 경우로서 납세무자인 거주자가 30세 이상인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1세대가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30세 이상이면 3번 소유하고 있던 공무상 주택인 1세대 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때는 1세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죠 여러분들? 공무상 주택에도 실질과세원칙상 양도일 현재는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고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면 영업용 건물 양도로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4번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므로 공동 소유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주택수에서는 포함하니까 지분이 크든 작든. 5번 1주택을 둘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1세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죠? 금방 봤고요. 41번 여러분이 보시고 42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42번 문제 별표시 하시고 양도세 10번 테마 참조고요. 자, 다음은 1세대 1주택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다가구 주택은요. 지난주에 봤어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입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다만 해당 다가구 주택을 구입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할 때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 단독주택으로 본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하나의 단위로 양도하면 맞고요. 2번 요약집 83페이지 참조고 2번은 요약집 83페이지 참조고 2번 질문 봅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인데요. 하는 경우에 해당 주택의 보유한 중에 1년 이상을 거주하여야 비과세한다. 몇 년 거주해야 돼? 2년을 거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자, 3번은 금방 봤었습니다. 두 채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 순서는 납세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보죠. 선택한 순서에 따르고. 겸용주택의 경우에 주택 면적이 주택 2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 주택 부분만을 주택으로 봐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에서 겸용주택 나왔다. 암기 어떡합니까?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 주택이고 이렇게 작거나 같으면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주거 부분만 주택. 그래서 주거 부분은 비과세, 상가 부분 과세 이거잖아요. 맞고요. 5번은 금방 나온 겁니다.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인 공동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을 본다. 그렇죠 여러분들? 넘어갑니다. 43번 문제 갑니다. 43번 문제 별표시 하시고요. 또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요약집 83페이지 참조고 10번 테마 43번 별표시하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법령 내용 중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게 배열된 것은 그렇습니다. 단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이고 해당 주택은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했음. 자,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제외하고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해당 주택을 몇 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한 중에서 몇 년을 거주해? 2년을 거주한 경우에 한해서 적용된다. 그렇죠? 예.
다만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몇 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요. 비거주자가 거주로 전환되는 경우는 몇 년 보유하고 3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됐을 때는 이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 보유한 몇 년 이상이 한다? 비거주자가 거주로 전환될 때는 3년 이상이야 한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2번. 자, 그 다음에 44번 문제, 자, 요약집 84페이지 11번 테마 참조입니다. 요거 문제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84페이지 11번 테마 1세대 2주택 특례인데 보세요. 다음 소득세법상 양도세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규정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단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양도는 아니다. 1번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 주택을 국내 각각 1개씩 수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기간에 관계없이 국내 1개 주택을 수여하는 것으로 봐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O, X요. X입니다, 여러분. 자,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은 자, 내가 주택을 먼저 상속 개시 당시에 주택 하나가 있었고 일반 주택이 그러다가 일반 주택이 원래 상속 개시 당시에 일반 주택이 원래 있었어야 되고 일반 주택을 그랬다가 일반 주택이 있었고 그랬다가 이제 주택을 상속받아서 자, 2주택이 됐을 때,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 내 의지와 상관없는 거니까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요 일반 주택을, 요것을 먼저 양도할 때, 주택이 2개지만, 1세대 1주택 양도로 본다는 거지, 1세대 1주택 양도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보유 요건 등을 갖추면 이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1세대 1주택 양도로 봐서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무조건 비과세는 아니고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데 또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했다. 자, 그러면 무조건 과세라고 그랬죠? 그래서 무조건 요건 과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세대 2주택 양도가 됩니다. 그래서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은 항상 문제 나오면 몇 년 내 양도해야 한다. 양도 시기 제한은 없지만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한다.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지 상속받은 주택 먼저 양도하면 과세된다는 거. 이걸 항상 여러분들이 꼭 기억합니다. 어떤 걸 먼저 양도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질문 계속 봅니다. 국내에 1주택을 수여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인 2주택이 된 경우, 자,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악용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몇 년 지나서 1년 지난 후 그 다른 신주택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 취득한 날부터 몇 년 내?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했을 때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시적 2주택이고요. 항상 종전주택 취득 후 몇 년 지나서 1년 지나서 다른 주택을 취득했는지를 확인하시고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종전주택 몇 년 내? 3년 내 양도했는지를 확인하시고요. 3번 질문 봅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해서요. 동구분양의 세대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세대합간 날부터 몇 년 내 올해? 자, 2018년도 올해 개정세법이죠. 몇 년 내? 10년 이내. 5년이었다가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를, 자, 어떤 전국모의사 보니까, 어떤 회사 전국모의사 보니까, 어떤 타 교수님이 출제하신 걸 보니까요, 요거를,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자, 노부모 동구분양이에요.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를 양도로 본다. 그래가지고 이제 틀린 지문으로 했더라고요. 이제 틀린 지문 했어요. 근데 맞아요. 엄밀하게 맞으면 이제 이게 틀리긴 틀렸죠. 근데 또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5년 이내 양도했을 때는 10년 이내 범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만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만 이렇게 해가지고 만자를 붙였으면 확실한데 그래서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자를 붙여야 되는데 실전에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출제자의 의도를 이렇게 좀 봐야 돼요. 소득세법상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좀 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이제 10년 이내 양도니까 5년 이내 양도라면 틀린 지문이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잘 보셔야 돼요. 어떤 간에 실전에서는 저 만자가 없으면 조금 문제가 되긴 돼요. 그래서 어떤 간에 출제 의도를 보고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간에 이런 식으로 만자가 들어가야지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하나요. 만뿐 하나요. 이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지. 없이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긴 있는데 하여튼 출제 의도를 보시고요. 하여튼 여기서는 3번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때 맞습니다.
4번 보니까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몇 년이요? 5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 요건 안 바뀌었죠? 혼인함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은 몇 년 내? 5년 내 양도. 자, 그 다음에 노부모 동거부양은 5년 냈다가 몇 년 내? 10년 내 양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뭐 7년 8개월이 되는 때 노부모 동거부양에서 세대 합간 날부터 7년 8개월이 되는 때 양도했다. 그럼 1세대 1주택 양도로 본다. 맞죠, 여러분들? 네, 이런 것도. 자, 그 다음에, 그런데 그런 식으로 문제 냈더니 또 어떤 수강생은 7년 8개월이 되는 때 양도한 게 그랬더니 아니잖아요. 10년 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곤란합니다, 여러분들. 예. 자, 45번 문제 기출문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45번 문제 기출문제인데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제외하고 비과세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단 고자의 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며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양도는 아니다. 그래서 올해 단서 잘 봐야 돼요. 올해 시험에서는 제가 이따가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지만 조정 대상 지역과 관련된 것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조정 대상 지역과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장기 보유특별 공제에서 조정 대상 지역과 관계가 있고, 다음 주에 이제 다 배워요. 그 다음에 세율에서 조정 대상 지역 내인지 아닌지 있어서 세율 등에 있어서 이렇게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정리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 잘 보시고, 여기는 조정 대상 지역 아니랍니다. 1번 지문 보겠습니다. 자, 문제집 239페이지 45번인데 고기 한번 드시고요. 늦게 온 선수들이 책을 꺼낼 시간을 좀 줘야지. 목 운동부터. 45번 문제, 자, 기출문제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지문부터 볼게요. 45번 문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를 본다. 또 나왔네요. 2번 지문 봅니다. 이따 또 보겠지만 한번 해외 이주법에 따른 해외 이주로 세대전을 출국하는 경우, 자, 이거 해외 이민으로 세대전을 출국하는 거니까 내 의지로 나가는 저 양도세 포탈을 하고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물론 내 의지로 나가지만 저 양도세 포탈을 하고 이민 가지는 않을 거니까 출국 1년제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 1년부터 몇 년 내? 2년 내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2년 보유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해외 이주, 자, 1년 이상 국외 거주하기에서 출국, 이런 거 나오면 출국 1년제, 양도 1년제가 아니라 출국 1년제 1주택이고 출국 1년부터 몇 년 내? 2년 내 양도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3번, 반복해서 나오고요. 4번 지문 보겠습니다. 4번 지문은 요약집 86페이지 13번 테마 참조고요. 요약집 86페이지 13번 테마 참조고, 우리 이미 배웠어요. 건축법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아까도 나왔네요.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익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한 경우 그 구익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그랬어요? 아까도 나왔었고 지난주에도 배웠지만, 자, 하나의 단위 양도할 때는 전체를 하나의 주택, 단독주택 양도로 봅니다. 전체를 하나의 주택 양도로 봅니다. 구익된 부분을 각각, 여기가 틀린 거예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5번, 자, 여기 이따가 또 나올 건데요. 양도일연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규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한 채만을 보유하는 1세대는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요. 이거 취득일이 아니라 임차일로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몇 년?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이 아니라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일 때 2년 보유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46번 문제로 갑니다. 46번 문제 여러분요, 별 표시하시고요. 46번 문제 별 표시하시고, 요약집 84페이지 참조입니다. 요약집 84페이지 11번 테마 참조고요. 요것도 문제를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서 한번 볼게요. 다음은 1세대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소득세법상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를 설명한 것이다. 이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때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로 본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자, 요거 몇 년 내 양도했어야 돼? 3년 내 양도했어야죠. 3년 내. 그래서 틀렸고요.
2번 봅니다. 취약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소지하는 주택과 일반 주택을 국내 각각 일개 수용하는 1세대가 그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수도권 밖의 주택을 먼저 한다는 경우에 국내 일개 주택을 수용하는 것으로 봐서 비과세를 적용한다. 틀렸습니다. 뭐 때문에 틀렸어요? 그치, 수도권 밖의 소지주택 먼저 한다면 안 돼요. 이따가 또요, 요약집도 한번 살짝 또 훑어보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봅니다. 수도권에 일반 주택이 있고요, 일반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수도권 밖에요. 수도권 밖에 취약이나 질병의 요양이나 근무상용평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요, 수도권 밖의 주택을 취득하게 됐어요. 내려갈 일이 생겨서. 그랬을 때 수도권 밖에 이런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내려가는 거니까 투기 목적이 아니니까 지방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에 있는 주택을 사라는 얘기예요. 자, 사라. 그럼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려면 만약에 취약이나 질병, 근무상용평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됐을 때는 몇 년 내? 3년 내요.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내. 어느 때를 먼저 양도해야 돼? 일반 주택. 이것을 먼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됐을 때는 부득이한 사유 해소된 날부터 3년 내 이 먼저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요거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는 거지. 자,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는 거지. 수도권 밖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요거 먼저 양도하면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요거 수도권 밖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라는 거. 그래서 자, 항상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지 요것도 잘 보세요.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처럼 요것도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한다?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지. 수도권 밖의 소주택 먼저 양도하면 과세입니다. 요것도 항상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냐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3번 질문 봅니다. 1주택자가 1주택을 수용한 직계존속과 거주 중인 무주택자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6년이 되는 때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요? 아니지. 혼인함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몇 년 내 양도해야 돼? 5년 내 양도를 해야지. 아까 노부모 동거부양이 10년 내지 이거는 5년 내 양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여러분 이거 틀렸죠? 4번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함으로써 1세대가 유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그 합가한 날부터 이거 나왔네요. 7년 8개월이 되는 때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유택으로 본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건 10년 양도했으니까 4번 그래서 정답이고요. 5번 세대원이 5년 이상, 이게 이제 2018년도 올해 중간에 추가가 개정이 된 거예요. 잘 보세요. 세대원이 5년 이상 운영한 장기 가정 어린이집 주택과 그 외의 일반 주택을 국내 각각 1개 수용하고 있는 1세대가 장기 가정 어린이집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국내 1개 주택 수용하는 것으로 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요거요. 이따가 또 이제 우리가 제가 종업표로 추가해서 이걸 좀 알려드렸었는데, 한번 보세요. 종업표로 추가해서 알려드렸는데, 여기 이제 장기 어린이집 주택이 장기 임대주택 특례하고 똑같아요. 한번 보세요. 장기 임대주택이요. 자, 임대주택.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기 임대주택. 또 올해 추가된 게 이제 가정 어린이집 주택. 장기 가정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정 어린이집 주택도요. 요것도 이제 추가가 됐어요. 요게 추가가 돼 가지고 올해 장기 임대주택이나 장기 가정 어린이집 주택은 똑같아요. 이게 어떤 그 구조가 똑같습니다. 요거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일반 주택이 있어요. 일반 거주주인 주택이 있습니다. 거주주택이 있어요. 자, 그러면 거주주택과 장기 가정 어린이주택이 있어요. 이거는 뭐 이거 장기 임대주택은 몇 채 있었든 상관없지만 가정 어린이주택 하나 있고 거주주택 하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느 때를 먼저 양도해야 한다 이거? 예?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로 봐요. 요거 먼저 양도할 때. 자,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거 비과세를 받으려면, 비과세까지 받으려면 1세대 양도로 보는데, 비과세까지 받으려면, 자, 2년 보유 요건도 같이 있어야 되지만, 보유 요건도 있어야 되지만, 당연히 요거요, 거주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보유기간 중에, 그 보유기간 중 몇 년 거주해야 한다? 2년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는 거.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데도 있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데도 비과세를 받으려면 이 장기
자, 임대주택 특례나 장기 가정 어린이집 주택 특례는 몇 년 거주해야 한다? 2년 거주 요건이 필요하다는 거. 자, 포인트는 어느 텔 먼저 양도해야 돼? 거주주택을 요것을 먼저 양도해야 되고, 자, 그다음에 자, 비과세까지 받으려면 몇 년 거주해야 한다? 2년 거주 요건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올해 장기 임대주택 특례와 구조 똑같은 게 하나가 더 생겼는데 가정 어린이집 주택 특례가 새로 신설됐다는 거죠. 요거 좀 주의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5번 요거 맞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봅니다. 5번 맞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예. 자, 요거 어떤 걸 먼저 양도했어요, 이거? 장기 가정 어린이 주택을 먼저 양도했으니까 이거 틀렸죠? 어느 텔 먼저 양도했어야 되고 또 똑같이? 예, 일반 주택을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했어요. 거주 중인 주택을 먼저 양도했어야지. 그러니까 거주주택을 양도했어야 돼. 거주주택. 그래서 거기 거주택, 일반 주택, 즉 거주택을 먼저 양도했어야지. 장기 가정 어린이 주택을 양도했으니까 이거 과세입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47번 문제도 여러분이 47번 문제는 5번 지문만 한번 좀 볼게요, 여러분들. 47번 문제는 종합 문제라 쭉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데, 자, 그 5번 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1번하고 5번을 한번 좀 비교해 봐야 되는데 시간이 제가 요거만 좀 비교 한번 해야 되는데 그 요약집에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47번 문제는 1번 지문하고 5번 지문만 한번 볼게요. 1번 지문 한번 볼게요. 자, 1번 1세대가 주택과 도정법 규정에 따른 주택 재건축 조합에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세대 주택을 보지 아니한다. 여러분요,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주택 수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주택 수 계산할 때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입주권과 관련한 내용을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이쪽에다가 한번 이걸 다 지우고 공동 상속대 소유주택 몇 번 정리해 드렸으니까.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어떤 얘기냐면 입주권에 대한 거 좀 이따가 한번 나올 건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원칙적으로요,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이 있어요.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은 문 열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 주택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양도소득세에서는 이거 주택수 계산할 때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해요. 자, 그래서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 입주권이 있다가 이 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는 1세대 몇 주택 양도로 봐요? 2주택 양도로 봅니다. 자, 그래서 과세를 해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엄청 많은데 요약집에는 몇 가지만 제가 추려놨었고 법령에 보면 엄청 많이 있습니다.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 입주권이 있다가, 자, 조합원 입주권이 있다가 요 주택을 양도할 때 보세요. 여기 살고 있었는데 재개발 재건축 지역으로 이사 가려고요. 요거 팔고 일로 이사 가려고 할 때는 조합원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몇 년 내? 3년 내에 이것을 만약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잖아요. 그러면 1세대 1주택 양도로 봐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 그잖아요. 자, 우리가 1세대 2주택 특례 배운 거하고 똑같이 입주권도 똑같이 이런 경우에 비과세 줍니다. 일적인 거니까. 근데 또 이런 경우는 만약에 조합원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3년 내에 양도하지 못하고 3년이 경과돼서 양도했더라도 추가적인 어떤 요건을 갖추면 또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예외도 있고요. 자, 또 입주권을 상속받았을 때도 그렇고 막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특례가. 그래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거 한 가지 하고요. 또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설명드릴 게 이거예요. 이번에는 지금 보니까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 주권이 있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고, 자, 이번엔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도 한번 보세요. 요건 요약집에 없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재개발되는 지역인데, 자, 어떤 1세대가 자 보세요. 재개발되는 지역인데 원래 이거는 1세대 1주택이고요. 원래 이제 보유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재개발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다 때려 부시고 뭘 받냐면 조합원 입주권을 받잖아요. 딱지를 받잖아요. 근데 여기 들어갈 형편이 못 되니까 자, 이 사람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해요. 자,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데 이 조합원 입주권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1세대 1주택 양도로 봐요. 1세대 양도로. 자, 시험에서 이거 중요하냐?
중요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한번 알고 갑니다. 자, 그래서 입주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험에서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 관련한 거 요 정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원래 비과세권을 갖추고 있었어야 돼요. 관리청 계획인가 현재. 그런데 자, 이게 재개발되면서 입주권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비과세권을 갖췄었던 거니까 당연히 비과세잖아요, 원래. 그런데 자, 입주권 하나 받은 것뿐이고 들어갈 형편 못 되니까 입주권 양도할 때 1세부터 양도를 봐요. 근데 이번엔 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1조합원 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인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딱지 받았어요. 원래 비과세권을 갖춘 주택을 갖고 있었고 조합원 입주권 받았어요. 딱지. 근데 여기 들어갈 형편은 못 되는데 옆 동네로 이사 가려고 해요. 조그만 집 하나 마련했어요. 그래서 다른 조합원 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이 있을 때는 자, 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조합원 입주권을 요거 몇 년이요? 3년 내 양도를 하면 일시적인 것으로 봐가지고 이사 가려고 하는 거니까 자, 요때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는데도 1세대 1주택 양도한 것으로 봐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비과세예요. 자,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원래 비과세권 갖춘 주택 관리청 계획인 관련자 갖고 있었는데 딱 때려보시고 딱지 받은 거예요. 조합원 입주권. 입주권을 양도했지만 1세대 1주택 양도를 보고 다른 주택이 있었을 때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조합원 입주권을 몇 년 내? 3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고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7번 문제 5번 지문 보겠습니다. 아, 요건 그 얘기가 아닌데? 아니, 어디 가서 문제가? 그 얘기가 아닌데? 그 뒤에 나오는 얘기네? 아이고. 자, 5번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1번하고, 동그라미 1번하고, 1번 지문은 요 얘기고, 자, 1세대가 1주택 있다가, 조합원 입주권 있다 주택 양도하는 게 원칙, 2주택 양도를 보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요 입주권 양도는 놔두세요. 그러면 내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17번 문제 5번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경우에 당해 잔존하는 주택을 수용일로부터 이거 10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5년 이내입니다. 5년 이내 양도하는 때는 일세로 들어본다. 이거는 요약집이 없는데 하나 그냥 알아두세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건 이런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네, 여기 이쪽에. 자, 어떤 얘기냐면 여기 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아까 일식 2주택 배웠어요. 이거 종전주택이에요. 종전주택이고요. 종전주택이고. 그 다음에 이사 가려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어요. 신주택을. 자, 그런데 이 종전주택이 수용을 당했어요. 이게 수용으로 양도하게 되는데 이게 일부만 수용당했어요. 그래서 일부만 수용당했을 때 남게 된 이 잔존 부분이요. 잔존 부분. 원래는 자,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몇 년 내 양도하면 돼요? 3년 내 양도를 하면 그러면 이제 종전주택은 원래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런데 이게 일부 수용의 경우에 남게 된 잔존 부분 있잖아요. 이 잔존 부분은 요거는 이제 수용일로부터 몇 년 내? 5년 내 양도를 하게 되면 5년 내 양도하게 되면 이게 3년 했다가 5년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작년에. 그래서 5년 내 잔존 부분 양도하게 되면 3년 내 원래 3년 내 양도한 것으로 봐준다는 얘기입니다. 예? 일부 수용으로 자, 신주택 취득부터 종전주택이 수용으로 양도하게 될 때는 남게 된 잔존 부분이요. 5년 내 만약에 이 잔존 부분을 수용일로부터 5년 내 잔존 부분을 양도하게 되면 그러면 원래 3년 내 양도한 것으로 봐줍니다. 그러니까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잔존 부분 필요 없으니까. 안 팔리잖아요, 짜투리. 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한번 요 문제 일식 2주택의 경우인데 잔존 부분은 몇 년 내? 일부 수용의 경우에 잔존 부분 수용일로부터 몇 년 내? 5년 내입니다. 자, 그리고 이따가 이제 또 제가 다음 시간에 보유기간 특례에서 또 그 얘기 또 해 드리겠습니다. 어떤가요? 요거 그렇게 보시고요. 넘어갑니다. 242페이지 48번 문제부터 시간이 돼서요. 일단 잠깐 쉬었다가 자, 요약집 한번 쭉 훑어보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